예, 안녕하십니까. 수학원 신정식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2학년도 수능 체계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저희가 이거를요, 1부, 2부로 좀 나눠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부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 다음에 2부에서는 그 변화에 따르는 학생별, 즉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문과, 이과별 유불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2022학년도의 가장 큰 특징은요, 국어, 수학에서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이 생겼다. 그러면 이 선택 과목에 따르는 좀 쉬운 과목도 있고 약간 어려운 과목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 난이도가 발생을 할 텐데 그 난이도를 어떻게 보정을 할 거냐. 그래서 2022학년도에는 조정 점수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 국어, 수학에 적용을 시켜서 점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고 어떻게 되는지 지금 이번 시간에 좀 알아볼 텐데요. 일단은 국어 수학의 변화폭부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어는요, 독서, 문학이 공통 과목으로 들어가 있고요. 34문항 76점입니다. 그 다음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두 과목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겠고요. 11문항에 24점입니다. 특히 언어와 매체는 학생들이 보통 문법이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학은 수원, 수투가 공통 과목으로 22문항 74점이고요. 선택 과목이 확률, 통계, 미적분, 기하 세 과목이 있고요. 총 8문항 26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택 과목에 대한 것도 어떻게 점수가 되고 공통 과목을 어떻게 해서 합산을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과목은요, 공통 과목대로 따로 산출을 하고요. 선택 과목은 총 3단계를 거쳐서 점수를 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산한 것으로 표준 점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선택 과목에 대한 단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택 과목 조정 점수를 새로 만듭니다. 이 만드는 방식은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선택 과목 조정 점수의 표준화하고 공통 과목에 대한 표준화를 시킵니다. 그 표준화에 공통 과목은 76%. 요거를 좀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선택 과목은 24%에 적용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공통 과목 비중이 선택 과목보다 훨씬 높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공통 과목 점수가 일단은 우수하게 나와줘야지 좋은 표준 점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표준화 점수로 변환해서 표준 점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선택 과목 조정 점수를 만드는 계산하는 방식을 잠깐만 설명을 좀 드리면요. 좀 많이 복잡하죠. 원점수, 내가 선택한 과목의 원점수에서 그 선택 과목의 평균 점수를 빼고요. 그 선택 과목의 표준 편차로 나눕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선택 과목 응시자의 공통 과목 표준 편차를 곱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서 확통을 선택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확통을 선택한 학생들의 공통 과목 점수를 따로 계산합니다. 다음에 성적 산출이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나서 그 공통 과목 응시자의 공통 과목 평균 점수를 더해서 조정 점수를 만듭니다. 이거는 조정 점수를 만드는 방식이고요. 공통 과목의 표준화는 원점수에서 공통 과목 평균을 빼는데 이때는 전체 응시자입니다. 공통 과목은요. 그리고 전체 응시자의 표준 편차로 나눠주는 식으로 공통 과목에 대한 원점수를 계산 다시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단계에서 이제 지금 요거는 조정 점수만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조정 점수를요, 조정 점수를 다시 전체 응시자 공통 과목의 평균 점수에서 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공통 과목 표준 편차로 나눠서 이게 비율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26%의 비율. 그 다음 앞표에서 계산해드렸던 공통 과목에 대한 표준 점수의 74% 가중을 주는 거고요. 이 두 개를 더한 거를 계산해서 표준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단계가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어렵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선택 과목에 대한 평균도 있고 선택 과목에 대한 공통 과목 점수도 있고 전체의 공통 과목 점수가 있습니다. 성적 산출은요, 다음 표에 보시는 것처럼 전체, 응시자 전체의 평균입니다. 이거는 공통 과목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를 내고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확률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의 평균, 이거는 확률 통계의 평균 점수와 표준 편차입니다. 그리고 이 확률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만의 공통 과목 평균 점수와 표준 편차를 다시 계산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막 뭐 선택 응시자 전체의 공통 응시자의 공통 과목 점수, 또 갑자기 뭐 공통 과목 전체 응시자의 공통 과목 평균 점수, 이 얘기가요. 전체와 선택한 학생들의 그룹으로 다시 계산이 돼서 조정 점수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복잡한 단계가 진행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일단은요, 저희가 결론부터 좀 간단하게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요, 일단 점수 산출에서 가장 크게 미치는 거는 평균과 표준 편차가 될 건데, 요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내 점수에서 평균을 빼고 또 표준 편차로 나누고 이거를 반복하다 보니까 평균과 표준 편차가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요, 선택 과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 평균 점수는 기하 미적한 학생들이 높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확통을 선택한 학생들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는 확통 학생들이 표준 편차가 클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확통한 학생들이 불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좀 헷갈리실 거예요. 이게 왜 유리하고 얘 왜 불리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조정 점수고요. 요 표는 어떤 거를 나타내는 거냐면요, 작년도 수능, 수학, 문과, 이과의 성적 분포도가 됩니다. 일단은 조정 점수에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확통을 기준으로 한다면 내가 맞은 원점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내 점수가 되고요. 그 다음 선택 과목의 평균이 있습니다. 즉 뭐냐면 확통의 평균 점수와 표준 편차를 빼서 나눕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률 통계가 훨씬 더 적다라고 말씀드렸죠. 기하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보다 점수가 낮을 겁니다. 이유는요, 말 그대로 확통은 문과 학생들이 지원을 할 거고요. 이과 학생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문과 학생들보다 이과 학생들이 훨씬 더 점수가 높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지금 문과 학생들의 평균 점수대 4등급 조금 넘어가는 점수대 라인이 이쪽에 있고요. 이과 학생들은 점수대 라인이 이쪽에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과 학생들보다는 이과 학생들의 평균 점수가 조금 더 높습니다. 따라서 확통이 기하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보다 점수가 낮기 때문에 빼는 점수가 낮아서 확통이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요. 문제는 표준 편차가 문제가 됩니다. 여기 표에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문과 학생들은요, 기본적으로 최상위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M자형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런 식의. 자, 이 M형이라고 하는 건요, 저희가 통계에서 가장 편차가 큰 그래프를 M형 그래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위아래가 없이 가운데가 별로 없이 쫙 벌어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편차가 큽니다. 그래서 오히려 표준 편차가 커지고, 그 다음에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앞쪽에 몰리고 뒤로 쭉 내려가는, 이거를 저희가 이제 외도형 그래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외도형은 M형보다는 표준 편차가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빼는 점수가 작기 때문에 평균 점수에선 유리하지만 표준 편차가 크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에서는 확통 선택한 학생들이 불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과 표준 편차가 핵심이 되는 요소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일단 선택 과목에 대한 평균 점수는 낮게 나올수록 유리합니다. 그래서 확통이 유리하게 되는 거고요. 표준 편차도 낮을수록 좋습니다. 이건 지금 좋은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표준 편차는 나눠주는 수기 때문에 나눠주는 수가 작을수록 좋게 되겠죠. 하지만 확통을 선택한 학생들은 표준 편차가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표준 편차 나눠주는 과목에서는 불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선택 과목 응시자의 표준 편차는 반대로 클수록 좋습니다. 이거는 공통 과목입니다. 이거는 선택 과목이고요. 왜냐하면 곱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통 과목의 표준 편차를 곱하기 때문에 공통 과목의 표준 편차는 클수록 좋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공통 과목의 평균을 더하기 때문에 이것도 높을수록 좋게 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공통 과목에 대한 표준 편차, 문과 학생들이기 때문에 어떤 게 표준 편차가 크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큽니다. 곱했기 때문에 확통이 유리한 거고요. 자, 공통 과목의 평균 점수, 문과 학생들만 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점수는 낮다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더해지는 과목 점수가 낮기 때문에 이때는 불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두 개 짝을 이루고 있죠. 문과 학생들은 두 가지에서 유리하고 이과 학생들은 두 가지에서 유리하게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완을 했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저희가 조정 점수 계산법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특히 문과 학생들과 이과 학생들은요, 형태적으로 일단은 불리한 부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에는 선택 과목에서 누가 불리하다 누가 유리하다는 결국에는 평균과 표준 편차가 어떻게 나와주느냐 그 차이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표가 만들어집니다. 아까 좀 죄송한데 요 성적 산출을 가지고요. 확률 통계를 선택한 학생,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을 두 학생, 기하 벡터를 선택한 학생 이 점수표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저희가 만들어 보게 되면 확통이라고 하는 학생은 확률 통계를 선택한 학생이고요. 이 두 친구는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이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기하를 선택한 학생이 됩니다. 선택 과목, 그러니까 공통 과목 점수는 60, 60, 65, 60. 이 친구가 공통 과목 점수를 제일 잘 받았고요. 선택 과목 점수는 이 친구가 상대적으로 작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점은 똑같습니다. 총점은 똑같은데 표준 점수는 달라집니다. 표준 점수는 확률 통계를 선택한 학생 계산법으로 따진다면 아까 그 점수에 대한 거고요. 107점, 이 친구가 109점, 이 친구가 111점, 이 친구가 112점이 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건지 좀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이 친구는 문과 학생이고 이과 학생이겠죠. 똑같은 공통 과목 점수와 선택 과목 점수를 받아도 공통 과목에서는 똑같이 되겠죠. 선택 과목에서 조정 점수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 학생이 이 학생보다는 점수가 높게 산출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가 같은 과목을 선택한 학생일 때 자, 이 친구는 선택 과목을 잘 봤고요. 이 친구는 공통 과목을 잘 봤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공통 과목을 잘 본 학생이 표준 점수가 높습니다. 이유는요. 공통 과목의 비중은요. 0.76이 되고요. 선택 과목은 24%만 반영이 되기 때문에 똑같은 점수다라고 해도 공통 과목을 잘 본 학생이 훨씬 더 이롭게 된다 이 소리가 되고요. 여기에서는 미분과 미적분하고요. 기하에 대한 난이도 차이 때문에 이 친구 점수가 조금 더 높게 형성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머님들이 생각하실 때 정확하게 막 이 점수가 나오냐?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가상으로 만든 점수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이과 비중 차이를 두고 계산을 했을 때 이러한 차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과 학생들이 선택 과목에 대한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문과 학생들하고 점수가 똑같아도 조금 더 유리해질 거고요. 같은 과목을 같은 과목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선택 과목보다는 공통 과목 점수가 훨씬 높은 게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요 지금 말씀드린 게 문과 학생들이냐 이과 학생들이냐 이걸 좀 국한지어서 좀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이요 확률 통계를 선택하는 학생들은 문과일 거고요. 미적분하고 기하를 선택하는 학생들은 이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까 표에 보신 것처럼 문과 학생들이 이과 학생들보다 점수가 낮게 형성이 되고 표준 편차가 큽니다. 반대로 이과 학생들은
평균 점수는 높게 형성이 될 거지만 표준 편차가 작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정 점수에서 조금 이과 학생들 선택 과목에 유리한 점이 발생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결과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선택 과목보다는 공통 과목 점수가 훨씬 잘 나와야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부를 마치도록 하고요. 2부에서는 이 조정 점수를 가지고 배치가 됐을 때 문과 학생들과 이과 학생들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